자, 봅시다. 자, 요 근방에 있는 내신 학교예요, 학교. 이 근방의 학교를 선생님이 거의 한 20년 정도를 입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누구보다. 이 동네 애들하고 은평 애들하고 종로 애들하고 종로구 애들. 선생님 전반적인 입시를 서울 것만 아니라 전국 단위를 다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을 한번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이 친구 보면은 지금 보면 내신이 여기 보세요. 1학년 석차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니? 여기 보면은 2.38, 2.44, 1.60 3학기 또 올랐죠. 그래서 종합전형이나 이런 패턴에서는 보면은 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이죠. 학습의 패턴 자체를 많이 봐요. 이렇게 실제로. 이 친구는 그러면 종합전형을 썼겠죠. 종합전형을 썼겠는데 스펙 자체가 조금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같이 상담을 하면서 같이 갔던 애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겨준 건데 이 친구 어떤 교과목이 좋은 것 같아요? 대략 뭐 2,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과학 같은 것도 1 나오죠? 여기 과목은 안 써놨는데 어때요? 그리고 보면은 국어가 3이고 3학년 때 수학이 이과면 미적을 보겠죠. 여기 보면 과학이잖아요. 바탕이니까 미적이고요. 잘 나왔죠, 이렇게. 성적 패턴도 괜찮고요. 참고로 이거는 여기 주변에 자사고예요, 자사고. 자사고 몇 개 없죠? 이 근방에 뭐 있어요? 뭐 있어? 어디 있어요? 이대국어가 2학년까지가 저거죠. 너네 때까지 이대국어 손 들어보세요. 너네 때까지, 너네 1년 후배까지 자사지? 너네 때까지냐? 너네 마지막이냐? 그래서 이대국어가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자사고가 이와 여고 있죠. 성문은 없고요. 그죠? 대략적으로 자사고에서 이 정도 나오면 어디 갈 것 같니, 얘들아? 스펙은 그냥 뭐 중상 정도였었어요. 이 친구가 워낙 1학년 때는 그렇게 스펙 관리 자체를 별로 못했었어요. 3학년 때 좀 이빠이 실어 넣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를 간? 자, 같은 친구예요. 같은 친구입니다. 둘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보자고요. 어때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내신이 2.52 좀 낮죠? 2.48, 3.00이죠. 떨어졌죠. 이 친구는 이와 여고 친구인데 여기 3학년 때 성적 보세요. 미적이 3 나왔어요. 그죠? 수학이 잘 나오다가 여기 보세요. 수학이 잘 나오다가 이 친구는 약대를 가고 싶었어요. 화학 쪽이나. 그런데 3학년 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수학 날아갔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되게 불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신이 정교과가 2.54, 그 다음에 국영수 4가 2.65, 2.59. 이 친구 2.34죠. 2.53은 0.2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전형에서 0.2면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고 보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커요, 사실상 이 자체가. 그럼 생각해보자. 이 친구는 어디 갔고 이 친구는 어디 갔을 것 같니? 얘들아, 이 정도 내신에 이 친구가 스펙이 더 좋았어요. 왜?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세특으로 이빠이 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세특을 되게 깊게 들어갔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친구에 비해서 이 친구 세특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갈 것 같니, 얘들아? 이와 요고 이 정도면은. 이와 요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구나, 여기. 자사고니까 그럼 보여줄게요. 어디 갔어요? 어디에요? 고대 갔죠? 고대 한양대 갔죠? 이 친구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역시 고대. 이 친구는 환경생태공학부로 나중에 틀어버렸어요. 과를 바꿔버렸어요. 과를 바꿔버린 이유가 있었는데 수학이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가 생긴 거죠. 환경생태 공짜가 들어가지, 얘들아. 공짜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공대는 수학을 많이 봐요. 수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펴놓고 수학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 생기부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학교 가는 애들 많죠. 지금 보면은 생기부 수정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떠한 내신이 어떻게 돼 있고 추세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교과에서 내가 뭐가 유불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영문과를 쓰려고 그래. 영어가 5등급이야. 그럼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교과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 그러니까 결과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내가 내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시부터 볼게요. 올해 정시 지원 패턴인데 보세요. 서울권 지원자가 1,500명 감소했죠. 아니 서울에 우리가 서영고 15개 대학까지가 16,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정시에서 1,500명 정도가 감소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이게 되게 큰 오산입니다. 1,500명 감소했다는 것은 정시에서 어때요? 되게 안정 지원의 추세가 오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 뭐 봤을 때 나는 뭐 정시 플러스 논술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 플러스 정시 뭐 논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섞겠죠. 근데 정시를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돼요? 5등급제들 올라오죠. 입시가 많이 꼬입니다. 올해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더 보수적인 지원의 패턴이 일어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수시나 정시나 보수 지원일 건데 선생님 올해 작년에 6장을 쓴 것 중에서 안정으로 썼던 애가 안정 하나 썼던 애가 그게 추합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었어요. 왜 그랬을까? 평상시 같으면 붙어요. 무조건 안정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애들이 전부 다 하향 지원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고등학교에서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되게 잘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근방에서 세특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얘기 다 해줄 수 있어요. 듣고 싶죠? 여러분 잘 모르잖아. 여러분 생기부만 보다가 이 생기부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이 근방으로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고 쪽에서는 서울여고, 중앙여고 있죠?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이 좋아요. 중앙이 더 좋습니다. 확실히. 더 많이 시키고 더 많이 실어주려고 합니다. 서울여고는 공립이죠. 공립이다 보니까 1학년 때 생기부가 안 좋아요. 창세부터 딱 보면은 서울여고구나 알아요 이거. 입사관들은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쓸 때 우리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동아리나 학교 특색 프로그램 보고 알아요. 다. 지금 블라인드 하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어떤 고등학교인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입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 때 비슷한 선배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이 3점대야 우리 학교에서 3점 2, 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랑 비슷한 내신의 선배들이 어디를 갔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그 학교가 나를 뽑아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티어라는 거예요. 티어. 그래서 그거를 3학년 이제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 정도 내신으로 우리 학교 선배님들 어디를 갔어요? 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그 대학이 일단 나는 그래 여기는 어느 정도 갈 확률이 있다는 판단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수시니까 수시는 좀 한 단계 높게 쓰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그 윗라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건동욱 라인의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중경외시까지를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동욱을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건동욱 대학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는 거 어려워요. 알겠죠? 건대, 동대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 강북권이잖아요. 강북권인데 걔네가 교과전형에서도 서류 보는 거 알고 있어요? 서류 30% 들어갑니다. 참고로 서울 24개의 어떠한 지자체 구 중에서 공부 제일 안 하는 구가 어딘지 알아요? 제일 안 좋은 구가 어딘지 알아요? 마포 아니에요? 은평 아니에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중랑구가 있는데 걔네 내신 1.5 하고 청담동에 그 소위 말하는 파락군 있죠? 걔네 2.5하고 1.5가 건대를 썼을 때 누가 붙는지 알아요? 청담동이 2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택의 질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어때요? 서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대학은 여러분들이 내가 세특위에 어떤 경쟁력이 없다라고 쓰면 털립니다.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 1.5는 붙겠지? 아니에요. 못 붙어요. 추합으로 보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00명 감소했다는 것은 올해도 여러분 때 이러한 어떠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수도권 경쟁률이 상승해버렸죠. 정시에서. 1.96, 1.91의 경쟁률이 급상승했다는 건데 폭등. 보시면 1.96이 뭐 크냐라고 생각을 하죠. 정시에서 0.5는 엄청난 경쟁률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그래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봤을 때 이 비수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거국이에요, 지거국. 지거국 쪽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거국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요번에 다 보면은 우리가 공사라고 들어봤죠? 한국관광공사, 그죠? 뭐 건강보험공단 들어봤죠? 그런 어떠한 지거국에서는 그런 학교들을 우선 선발을 해줘야 돼요.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은.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인서울 끝자락이 어딘지 알죠? 한서삼을 가느니 서울권 여대를 가느니 차라리 지거국을 갔다라고 하는 지원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학생들은 여대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인서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수능 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리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무조건 서울에서 확실한 합격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요. 이 자료는 진학사 자료예요. 진학사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진학사가 정시에서 원서 쓰는 데죠. 수시하고.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학사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안전 전략을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되죠. 그럼 역발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이 좀 괜찮고 하면은 오히려 위에가 펑크가 나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위에 빈 공간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입시는요, 심리예요, 심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올해 그러면 생각해보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안정 지원 전략이 우세입니다. 그러면 역발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에를 갖다가 노려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아. 최소한 내가 서성안이나 중경외시를 노릴 수 있는 성적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성균관대 입시 결과를 잘 들여다보세요. 수시나 정시나 성대가 가장 위아래를 흔드는 기본 축입니다. 성대가 추합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 정시를 쓰면서도 선생님은 되게 공격 지원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원서 쓸 때 안정 지원 잘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공격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최초합하면 되게 기분 좋죠. 안 써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최초합하면 기분 좋겠지만 내가 그 대학을 못 갔을 때 문을 닫고 들어가는 쾌감을 느껴본 적 없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친구가 정시에서 정말 잘 가야 경희대 정도 가는 거거든요. 경희대. 근데 고대 기계공학과를 써가지고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건 정시니까 가능한데 수시는 조금 어렵겠죠. 그 부분이. 알겠죠? 하여튼 여튼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안정지원이 우세를 하겠지만 여러분은 역발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높은 대학을 찔러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세요. 서울권 대학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보면은 어때요? 여기 서울권 대학은 비슷하죠. 비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큰 폭 상승했죠. 오히려 내가 가천대를 너무 좋아해서 가천대를 가고 싶다라고 쓰면은 오히려 여기가 터진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권 대학은 입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5가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2.4에서 2.3이 돼야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수능 난도가 상승.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중상위권 애들은, 그러니까 중위권 애들은 박살이 났고요. 상위권 애들은 그냥 그럭저럭. 중하위권 애들이 박살이 났어요. 작년에 수시에서도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최저를 맞추고 보는 게, 그렇죠? 최저를 맞추고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게 맞죠. 최저 맞추는 수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교과하고 뭐가 있어요?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추면 상대적으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파가 아니라고 하면은 수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정적으로 내가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걸 맞춰야 됩니다. 성균관대 여러분들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보면은 영탐탐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탐구 하나, 탐구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문이과 모두. 그럼 상대적으로 논술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논술의 어떠한 변별력이 세지겠죠. 근데 영탐탐을 우리가 2 정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업을 했으면 선생님 성균관대 논술하려고 했었어요. 성대 논술 되게 쉽거든요, 생각보다. 완전 고정형이라서 문제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연습만 하면 되는데, 참고로 성균관대 논술 문과 학생이었는데 홍익여고 했어요. 이름도 얘기라고 해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선생님하고 정말 수능 끝나자마자 8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웬걸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나는 애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논술 타고나는 애들 있습니까? 난 논술러로서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들죠?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얘가 붙겠다 떨어지겠다가 보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거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학을 잘 풀어야 되겠죠. 그죠? 수학 못 풀면 떨어지는데, 참고로 종로학원에 4년 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수학이 5등급입니다. 5등급. 5등급인데 그 친구는 그냥 건국대 유형만 정말 열심히 팠습니다. 건국대 유형만. 그래서 건대 합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유형 분석만 잘해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자 보세요. 그러면 올해 이거 자체는 오히려 안정지원이 좀 더 많아지겠구나. 그럼 나도 안정지원으로 뭔가 하나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공격지원을 하든 적정을 쓰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냉철한 자기 위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모의고사 봤죠? 그 모의고사 성적을 딱 이제 집에 가서 성적표를 딱 펴놓으세요. 펴고 배치표를 엽니다. 배치표를 열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정시 어디를 가겠구나라는 거 체크가 되겠죠. 그죠? 일단 수시를 쓰려고 그러면 정시의 위치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최저를 충족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하시고요. 생활 기록부 마무리 컨셉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학년 때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윈터 끝나고 학교 가면 아마 수정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난 종합전형 안 쓸 건데 라는 친구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기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고요. 아까 지웠었는데 농구술하고 멘탈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입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은 학생부 교과는 뭐예요? 교과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현재 이 교과가 대학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교과인데 뭐가 있어요? 여기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죠. 이렇게 면접 보는 학교.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서울에 명지대학교가 그래요. 명지대는 3점대 중반 정도면 원서 잘 쓰면 교과도 뚫립니다. 잘하면.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명지대 여기 가깝잖아요. 모래냉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지대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보면은 얘네 부도난다 해가지고 또 막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공동여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학생들? 나락 같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 이미지죠. 근데 남녀공학 뗀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녀공학 된다고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명대 그 부속고등학교 나온 친구 있어요? 상명대 국어. 너네 학교 옆에 상명대 있지? 그 예전에 여대였던 거 알아요? 그렇죠? 남녀공학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 레벨이 떡상했죠. 그렇죠? 광명상가잖아요. 광명상가 라인에 들어온 거죠. 동덕여대도 만약에 남녀공학이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올라가요. 거기서. 근데 사람들은 심리 구조상 어떻게 됩니까? 동덕여대 안 좋다고 안 써요. 수시 컨설팅하고 정식 컨설팅 하면서도 동덕여대 쓰라 그러면 싫어요. 왜? 거기 학교 이상해요. 가면 폐비될 것 같아요. 막 가라고. 상관없다고. 지금 당장의 인풋과 아웃풋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인서울 하고 싶은 동덕여대도 열심히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인식 자체에서 학교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자연계 손 들어보세요. 자연계 친구들이죠? 너 광운대 어떻게 생각하니? 홍아야. 광운대 어떻게 생각해? 좋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신이 좋다는 얘기네? 광운대는 깔고 간다는 얘기네? 그치? 그런 얘기지? 좋아요. 인하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천대는? 너 그쪽이잖아, 성남. 그래서 가천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광운대 공대, 인하대 공대는 전통의 강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웃풋 좋아가지고 선배들이 되게 많아 잘 이끌어줍니다. 가천대는 지금 신흥 어때요? 신흥의 강자의 느낌이 나죠? 하지만 어른들은 가천대 안 좋아해요. 왜일까요? 예전에 가천대는 경원대라는 학교였어요. 경원대라는 학교고요. 가천대하고 합쳐지면서 갑자기 이미지가 떡상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애들하고 서울 쪽의 송파 애들이 가천대 선호가 되게 많습니다. 가천대 모집 단위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가천대 약수를 할 때 어마무시한 인파들이 몰립니다. 약수를 준비하는 애들한테도 가천대는 웬만하면 피하라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정확한 데이터 보여주면서 따로 있으니까. 여튼 여러분들이나 명지대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 쓰세요. 면접 보고 들어가는 전형.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교과 서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어디예요? 저기 교과 서류 경희대, 직윤, 그죠? 그 다음에 건대, 동국대 이런 데는 스펙이 조금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스펙이 있다라고 밀어붙이는 대학입니다. 그래도 건동홍 쓸라 그러면 적어도 2점대 여러분이 최소 2.2, 2.3은 돼야 됩니다. 동국대는 상위 10과목을 가지고 제일 잘한 걸 뽑기 때문에 내신이 1.5까지 극상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잘한 거 10개를 뽑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유리한 게 뭔지를. 자, 그리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종합전형. 종합전형 자체도 보면 어때요? 여기 내신, 비교과, 서류, 면접이죠. 그죠? 가장 지금 많이 선발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과, 내신 1점대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봐. 1점대. 오, 그래. 학교 어디야? 친구는? 학교가 어디야? 서울여고 1점대? 1점 중후반? 초? 초중반? 오, 직윤 너야? 직윤. 서울대 직윤 받아? 지역균형.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직윤도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면 전형이니까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종합전형에서도 보면 내신의 비중이 큰 거예요.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스펙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뭐 외고이지 않는 이상은, 그죠? 외고나 국제고 5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15개 대학은 가요. 합니다. 원서 잘 쓰고. 근데 일반고 5등급인데 스펙 자체가 외고급인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컨설팅 오지게 받아가지고 되게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15개 대학 갈까요? 못 갑니다. 왜요? 일단 여기서 걸러집니다. 내신에서. 왜요? 여러분들 때까지 표준 편차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표준 편차가 뭔지 알죠? 생활기록부에서 표준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가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15 정도가 되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5에서 7 사이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야지 그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1호 애들은 거의 종합 학종 쓰려고 한다. 종합 쓰려고 한다는 거 같고. 그죠? 맞아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논술이죠. 논술 전형은 논술과 수능 최저와 내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신 자체의 폭은 크진 않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요 앞에 화면에 보면은 TV에 성원이라는 애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 봤어요? 거기 이승민 선생님이 선생님이에요. 알겠죠? 걔를 선생님이 가르쳤었는데 걔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었어요. 그때 그 반 자체가 고3 애들 정도가 6명, 7명 딱 고3반 수업을 했었는데 걔만 못 갔어요. 성훈이만 못 가고 나머지는 성대 글로벌 글경 같고요. 글경. 그 다음에 광운대 장학금 서울여고 학생인데 광운대 장학금 받고 간 애가 있고 숭실대 갔고 6명이 다 좋은 데를 갔는데 걔만 못 갔어요. 성훈이만. 성훈이는 저쪽에 경기도 어디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와서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많이 보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나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2대 논술을 합격을 한 거예요. 울면서 배웠어요. 울면서. 잘 갔죠. 논술 자체를 하여튼 나중에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튼 간에 보면은 일단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 맞추고 최저 없는 전형도 꼭 쓰세요. 그리고 약수를 쓰려고 할 때도 약술 전형은 나는 개인적으로 좀 비선호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약술 논술 수업도 하지만 약술은 되게 논술하다 보면 되게 쉽거든요. 알겠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없는 거니까 뺄게요. 자, 요거 대학은 어떻게든 100을 채우는 학생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학종에 특화되어 있는지 교과에 특화되어 있는지 논술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 자체가 풍선이 100이 됐을 때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전형에 풍선이 100이라고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보자고요. 보면은 각 대학의 선발 인원 자체가 보세요. 뭐가 제일 많아요? 종합하고 봤을 때 교과 중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종합이 압도적으로 많죠.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도 종합, 논술, 수능 중에서 뭐 수능이 많지요. 많기야 학교가 많지만 정시 수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수능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현역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난 정시로다.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11월 어떤 모의고사에서 55454가 나왔는데 수능 111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는 내신도 5등급 6등급이고 할 게 정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논술 플러스 정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5등급 때 친구들도 어떻게 됩니까? 수시 원서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논술에 걸든지 아니면 종합전형이나 교과를 학교 들어갈 학교를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수시 전형의 이해라는 건데 정시 지원 가능성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고 여기에 보면 누적 백분위가 있죠? 얼마 나와 있어요? 0.01, 0.01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누적 백분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적표에 국수탐 있죠? 국어, 수학, 탐구 있죠? 그거 100분이 나오죠? 뭐 98%, 97% 나오죠? 그거 3개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99가 나왔어. 세계 평균이. 그러면 거꾸로 하면 내가 상위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까? 상위 1%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퍼센테이지에 얼마 들어왔을 때 이런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맹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재수생하고 겨뤄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재수생하고 겨뤄볼 수 있는 건 6모 때죠. 6모 때 재수생이 들어오죠. 3모 때는 어떻게 돼? 재수생이 없죠. 친구들이 이제 3모 보고 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죠. 3모 점수가 너희들 점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무섭긴 무서운 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적 백분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대학을 여러분들이 위치를 파악하면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요 고속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보자. 이거 뭐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는 건데 이 구글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고속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보면 인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점수를 넣겠죠. 엄매가 많아, 화작이 많아. 엄매 손 들어보세요. 엄매가 화작이 반반이겠네. 선생님 제 점수 한번 넣어주세요. 지원자 맞습니다. 형호 한번 넣을까? 지점수요? 어. 그 2번 모의고사요? 이번 언제 봤어? 저는 10월 10월? 그럼 10월 한번 넣어봐. 점수 기억나니? 기억은 안 나는데 2등급 커트라인이었어요. 엄매와 화작이야. 화작 화작 2등 커트라인이면 한 112. 화작이었다고? 자 그러면 119 정도 한번 넣어보자. 3 123 정도면 2 3이네. 86%니까 거의 2등급 가까웠네. 그지? 2, 4로 할게. 87이네. 1, 2, 5네. 표준 점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표준 점수라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126. 그렇지? 사실상 125네. 그지? 수학 미적이야? 네. 얼마였어? 88점이요. 원점수? 네. 몇 등급이었어? 1등급이요. 18. 한 96%는 너무 높다. 그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높고 127로 해줄게. 이렇게 하자. 94번이니까. 영어는 1등급이요. 1. 오, 한국사는 5등급이요. 공부 좀 해라 임마. 탐구는 뭐뭐하니? 그 지금은 트럭긴 한데 지구과학 했었는데 지원 네. 몇 등급이었어? 한 개 틀려가지고 1등급이요. 그러면 67. 65 정도 되겠네. 65, 그지? 95 라인. 또 한국지리 만점. 뭐야? 사탐론이야? 네. 아이씨, 안 좋네. 이게 작년 수능 컷에 맞춰서 그래요. 이게 작년 수능 컷 표점이 68은 높은 거네. 됐다. 자 그러면 보자 얘들아, 점수를 넣지. 이렇게 점수를 넣으면은 자 이 점수가 형호 점수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는 재수생 점수가 없죠. 약간의 인플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 나오면은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 정시에서 어디 갈 것 같냐 보자. 이렇게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이 빨간색 돼 있는 거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점수가 잘 안 보이니? 보이니? 불 꺼줄까 여기 앞에? 보이지? 잘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 의대라서 그래. 의대니까 빨갛게 나오죠. 의대니까 요 찐녹색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찐녹색 교대 안정이죠. 가천대 안정이죠.
그럼 서영구를 보자고요. 서영구. 서울대 못 가죠. 연고대가 고대 가고 싶니? 연세요. 연세 이 정도 못 가. 자, 경희대 요 색깔이 적죠. 요 색깔이 도전입니다. 자, 연대 아까 고대를 한번 볼게요. 고대 못 가면 연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영호야? 네. 네가 오늘 알바를 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자 보자. 고대 어떤 색깔입니까? 새빨갛죠? 새빨갛죠? 정시에서 아니 이 정도 점수는 못 본 게 아닌데 그죠? 새빨갛죠? 그죠? 인플레 감안해서도 보면 그죠? 못 가죠?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이제 한양대 라인을 볼게요. 한양대학교가 어때요? 노란색이죠. 도전이죠. 국제학부 정도 하나인데 여기 적정 뜨죠. 근데 이거는 이 점수 대 애들이 다 이런 색깔을 띈다는 얘기죠. 그거 터진다는 얘기예요.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세요. 아까 저 점수도 한양대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정시가 생각보다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 점수에서 미적을 하나 더 맞춘다 생각을 해볼게요. 129입니다. 보세요. 한양대 색깔이 바뀌었죠. 실제로 바뀌죠. 수학 한 문제 차이로 어때요? 아까 빨갛던 국제학부나 이런 거 색깔이 바뀌었죠. 정시는 한 문제 싸움을 되게 강조하는 데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시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많이 맞추고 표점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수 자체가 결코 못한 점수가 아닌데, 그렇죠? 이 정도가 어때요? 지금 한양대 정도를 억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저 점수였으면 아까 형호가 수능에서 그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디 라인이냐고 하면은 경희대 라인이 돼요. 가군에나 나군의 경희대를 받고 어때요? 입시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렵죠 정시는.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위치 파악을 해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점수가 나오면 전국 동수도 나와요. 10월 모의고사 보면은 내가 몇 등인지 나옵니다. 이 점수가 등수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러한 점수대가 보세요. 383 서울대. 그러니까 표점을 보란 말이야. 어려우면은 요거 있지, 요 점수. 요 점수를 가지고 아까 그러면 여기에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이렇게. 아, 표점이 얼마고, 그죠? 이 표점을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점을 더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거는 올해 수능이었어요. 올해 수능하고 지원 가능 점수권이었거든요. 이 자체가 보시면 내가 여기 보시니까 342에서 346이면 내가 성진여대 라인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집에 가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시에서 현재 이 점수만 유지해도 나는 땡큐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올리면 좋죠, 무조건. 그죠? 올리는 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6월에 9월에 재수생 선배들의 점수가 들어와 버려서 여러분 점수를 찍어 내립니다, 계속.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일반 서울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숨겨진 0.5%가. 그래서 정시 때 아니 나는 점수가 지금 똑같은데 왜 등급이 밀렸지? 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나 정말 정시 갈 데가 없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능 최저 맞춰서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럼 봅시다. 여기도 나와 있죠? 경희대 국제 캠퍼스도 이 정도 358, 이과는 362 대략적으로.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대략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넣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출력하려다가 오늘 출력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작년까지는 다 나눠줬는데 N이를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 자체는.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받아줄게요. 이것까지 해서 위치 파악해준다. 자, 그리고 보세요. 교과 전형. 그러면 여러분 내신 머릿속에 갖고 있어 보세요. 한번. 교과 전형인데 보세요. 건대 교과 정성,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 30, 서울시립대 10이죠. 그 다음에 국립이라서. 그죠? 그 다음에 동국대 30이죠.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의 탈을 쓰고 있는 종합전형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좋은데 여기를 썼을 때 붙는다 떨어진다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상담이나 정시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유니브 자료론 같은 걸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건 교육청 자료입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 그 입결을 전부 합쳐가지고 파일로 만든 건데 상당히 오기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교대 4.6이 붙었는데 거기 자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봤어요. 학생이 자기 내신이 4.5야. 근데 자기 서울교대 쓴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은 기록이 있는데 내가 여기 쓰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거는. 그 4.6은 평범한 일반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학교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반영 대학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서류 반영 대학 보세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이런 대학들은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도 내가 스펙이 좀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 친구들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쭉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하니까 변별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새 이거는 어떤 자료를 하면은 너네 이제 후배들 있죠? 1년 후배, 2년 후배들 때부터는 이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1년 후배 때부터는 뭐냐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교과 한번 보자고요. 자, 교과 등급 3, 4등급인데 좀 알려줄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50% 70% 컷이 있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50% 컷이 여기 1.77인데 70%가 2.47이죠. 이 간극이 어때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 1.77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를 쓸 때, 원서를 쓸 때 내가 3등급 정도 되면 여기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80, 90, 99, 95까지를 예측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충원이 몇 명 돌고 그런 걸 모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 4.16이죠. 법학부 12명 모집에 자, 보세요. 4.16에 70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펑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4.87이죠. 펑크. 보세요. 국제학부 4명인데 50% 컷이 4.64죠. 그러면 4.87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등급까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광운대를 썼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어요? 떨어져요? 못 붙어요. 떨어집니다. 왜요? 전국적으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펑크 났으니까 나도 써야지 하는 순간 골로 가는데 보세요. 여기 2.65에서 4.42죠. 이게 진정한 펑크예요. 이게 20% 간격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1.8, 2 가까이가 어떻게 돼요? 아니죠. 2.2 정도가 펑크 난 거죠. 운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절대 펑크 안 나요. 이것들은. 그러면 펑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나머지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신 4, 5라고 해서 내가 수시를 못 쓴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충분하게 펑크를 노려봐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광운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교과 전형에. 상대적으로 진정한 펑크죠. 이 자체가.
내신을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펑크를 노리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2합 4, 2합 5, 2합 6을 맞춰서 여대는 2합 7이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50과 70% 컷 사이에 간극이 넓어진 대학교 학과들이 펑크가 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인기학과가 펑크 나죠? 경영. 그죠? 인원이 많아야 되고 특히 교과는 추합이 많이 돕니다.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서울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 전형 펑크를 노려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리고요. 자, 보자고요. 보통 이제 내신이 저 정도 됐을 때 어디를 쓰냐라는 건데 보세요. 이게 쭉 나와 있는 어떤 결과지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24, 25 보면은 교과 전형 경쟁률 하락과 입결하라,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 상승, 졸업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1년 선배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상위과 입결과 상관성이 뚜렷한데 이게 뭐냐면 중하위권이 혼조가 되는데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중하위권이 되게 빡빡하게 몰릴 거라는 얘기죠. 종합전형 쓰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 종합전형을 쓸 건데 내가 지금 여지껏 1, 2학년 때 해왔던 진로 적합성을 가지고 쓸 건지 내신이 부족하니까 과를 틀어가지고 학교를 높일 건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내가 상대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학교 레벨이 그 학교가 유지될까요? 학교 레벨이 떨어질까요? 학교 레벨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학교 레벨이 떨어지는 걸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과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요새 학교가 되게 복수 전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복수 전공이 잘 돼 있고 전과가 제일 서울 쪽 학교에서 전과가 제일 자유로운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 숭실대는 문과로 가서도 이과 전공이 되고요. 이과에서 문과 전공도 변화가 되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인데 내가 정말 전자공학을 가고 싶어요. 숭실대 전자공학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나는 국문과를 갔어. 점수 맞춰서. 근데 2학년 때 전자공학과의 전과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고집을 좀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계속 이런 입결 자료를 보여줄 거고요. 잠깐만. 입결 자료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의 점수를 보여주고 이 정도면 어디 간다는 얘기 해줄게요. 알겠죠? 10분 쉬었다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상위권은 되게 상관성이 있을 것이 뚜렷한데 중하위권 혼전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 좀 덧붙여보자 라고 하면은 나는 대학을 볼 건지 학과를 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쓰려고 하는데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럼 경영에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과도 좀 틀겠죠. 틀 수 있는 게 갑자기 그렇다고 내가 영문학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영어 세특이 좋거나 내신이 좋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영어 4등급이야. 그럼 안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트냐면 소비자 이런 식으로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학과를 상대적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시 전략의 중요성인데 이겁니다. 전국적 유행을 피하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가 획일화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서 묻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의 생기부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내신에서 어떤 대학에서 나타나는 빈 공간을 찾아가는 게 정말 입시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걸 노려야 되는 거야. 똑같이 묻어가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알겠죠? 서울 마포 쪽, 은평 쪽, 은평보다 마포가 좀 더 좋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알겠죠? 세특의 질은요. 서울여고, 중앙여고 중에 중앙여고 좀 더 좋습니다. 그럼 방송고하고 판일고 중에 어디가 좋을까? 판일고가 좀 더 나합니다.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 한성고 어떨까? 한성고 좋아요.
한성고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세특을 써서 제출을 할 수 있는 학교고요. 과마다 다르니까요. 동명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좀 막아놓고 있고요. 선생님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3학년 선생님이 이거 세특을 직접 써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 수행평가의 주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써주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의 성향에 어떻게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틈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틈새 찾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인데 활동 우수형 대학 단과별 수능 최저 학력 기출 충족률. 작년에 819 친구인데 재하라는 학생, 재하라는 애 모르죠 여러분들? 김재하라고. 걔가 내신이 2.3이 넘어요. 819 기준으로. 연대 합격했어요. 활동 우수형 이전형으로 2.3으로. 근데 보면 최저 충족률 보세요. 최저가 여기가 높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하 봅니다. 근데 보면은 상경대학은 90.6이죠. 최저. 신과대학은 50이죠. 그렇다고 신학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요 최저 충족률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거 무전공인데 무전공이 많아졌죠. 이거 무전공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요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집 단위가 커요. 되게 보면 모집 단위가 좀 큰 편인데 여러분들 보면 요새 뭐 덕성여대나 이런 데 보면은 학교에 보면은 과학기술대학, 단과대 이렇게 뽑거든요. 덩어리가 큽니다. 덩어리가 큰 대학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합이 많이 돌아요. 최초합을 노리지 마세요. 어떻게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용했던 친구 중에 경기도 동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신이 4.4예요. 이 학교 기준으로. 그렇다고 스펙이 좋은 학교도 아니었어요. 채택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4.4면은 인서울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다니까요. 대신에 3학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내신의 상승세는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고 무전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전공보다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자유전공인데 단과대 자유전공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무전공 비율인데요. 자, 요거 보세요. 번뇌인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자유전공이 있고요. 두 번째 지원 계열이나 단과대 소속 전공 선택인데 완전한 자유전공이 모집 단위가 큽니다. 인원이. 근데 여러분들 이 건대라는 학교를 조심해야 돼요. 건대라는 학교 자체가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대라는 학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단 스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만 건대를 쓰세요. 알겠죠? 어중간한 스펙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어중간한 스펙이 뭔지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건대라는 학교는 조심하고 자, 넘어갈게요. 빨리 보면은 넘어갈게요. 약대 아까 약대 쓰려는 친구 있다고 썼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수도권 교과전형 합격 자체가 1.2, 1.3이죠. 서울 쪽은 뭐예요? 정성평가가 수도권 대학은 학종이 정량이 아니죠. 정량이라는 건 숫자잖아요, 얘들아. 숫자가 아니라 보통 최상위권들은 정성평가 위주로 갑니다. 양보다 뭐를 본다는 얘기야? 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질. 생기부의 질. 근데 여러분은 그 질적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생기부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내가 사례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시 때는 요 정도. 국수탄 100분위가 96점 후반대. 100분위 자체가 더했을 때 지방 약대가 95점 후반대입니다. 수시보다 정시에서 약대 컷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수능 최저 세 과목 합에서 57. 인서울 학종 선발 동국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 대신에 봐봐.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뭘 많이 본다는 얘기냐? 스펙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본다는 얘기죠.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고3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스펙 자체가. 약간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일반고 기준에 내가 내신이 5등급, 6등급이야. 그런데 내가
교과나 어떤 교과 세특이나 창체가 완전 너무나 화려해. 그거는 손을 탔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치동에서 관리를 받았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떨어집니다. 왜? 얘가 분명히 성취도, 교과 성취도가 C하고 D야. 근데 스펙 자체는 거의 A 플러스야. 안 믿어요. 맞죠? 어느 정도 내신이 뒷받쳐 주면서 교과 세특이 우수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약대 같은 경우 갈 생각은 보세요.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내신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대략적으로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1.37, 1.43, 1.71 이 정도가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아찔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거 다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서류형이 보면 2.9점 이건 일반고가 아니에요. 자사특목이죠. 자사특목. 그죠? 자사특목인데 한국외대의 장점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한국외대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에버랜드 가다 보면 용인에 있습니다. 근데 이과 쪽이 그쪽에 되게 이과가 전부 다 그쪽에 있어요. 한국외대를 가면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캠퍼스로 일단 거기는 동유럽 학과들이 많아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학과가 있는데 그런 데를 문과 기준이 간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와서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경영이나 경제학과 이런 데 가서 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에서도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3등급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려보세요. 알겠죠? 이과는 뭐냐면 약술 논술입니다. 약술 논술. 어렵진 않고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등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쓸 수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교과 성적 2.5와 3등급 애들이 어디를 많이 쓰는지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요거는 1.75에서 2등급 애들이 어디를 많이 쓰는지 보세요. 그렇다고 합격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숭실대, SS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보통 쓴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요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이 정도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하세요. 메모하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내신이 이 정도 걸리면 이런 데를 쓰는구나. 동덕여대 보세요. 3.1, 3.14인데 갈수록 얘네는 26년에 3.1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요게 생각해보세요. 이 자료의 맹점은 뭐냐면요. 숫자만 나와 있는데 학과별로 나와 있지 않죠. 학과별로 분명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평균치를 낸 거지. 그러면 특정 학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3.11이라고 해도 3.4, 3.5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 평균 낸 거잖아요. 평균 낸 거. 이해돼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뭘 찾으라 그랬어요? 틈새 찾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요거 평균치에 주목을 하지만 여러분은 평균치에 주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삐집고 들어갈 학교와 학과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유튜브 엄한 거 많이 보지 마세요. 4등에 도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유튜브 보면은 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정시나 수시 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학부모들 상담하고 유튜브 많이 봐서 본인도 많이 아시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다 이상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틀리십니다. 알겠죠? 전국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자, 그리고요. 보자고요. 그러면 3등급에서 4.5등급 구간 애들이 어딜 쓰는지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딜 많이 쓰고 있어요? 성균관대, 숭실대, 미래인재, 숭이죠. 이렇게. 그죠? 이 카톨릭 대학교가 생각보다 이게 보세요. 나쁜 학교가 아닙니다. 카톨릭 대학은 저기 뭐예요? 광명상가 라인이죠. 여러분들 가깝잖아요. 부천이면. 그죠?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를 쓸 수 있구나. 그때 보면은 4 넘어가면 전부 다 어디로 많이 빠져요? 논술로 많이 빠지죠. 논술로 많이 빠지죠. 논술 쪽으로.
근데 논술은 많이 빠지는데 논술은 내신이 6등급만 안 넘어가면 돼요. 7등급 특히. 그러면 실질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7 넘어가는 순간 리스크가 생깁니다. 갑자기 간극이 갑자기 막 넓어져요. 그 점수대가 20점 만점에서 갑자기 6등급까지 19점 얼마인데 7등급에서 갑자기 15 뚝 떨어집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무작정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한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논술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논술 100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불리한 걸 커버해 주겠죠. 논술 100학교 많죠? 건대도 논술 100이에요. 연대도 100이에요. 그죠? 대신에 광운대는 내신이 20% 들어가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알겠죠? 광운대 최저 없죠? 최저 없습니다. 광운대는 서울여고 학생이었는데 진짜 뺀지 말도 안 듣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광운대 국제학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뚫리는 대학이구나, 뚫리는 과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수시 컨설팅 상담할 때도 너 육모 이후에 논술도 여기만 딱 써, 딴 데 쓰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지금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힘을 쓸 때를 찾아야지 지금 당장 여러 개를 열어놓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수시 10개 정도 찾아 놓으시고 그 중에서 3모 보고 날리고 6모 보고 날리고 9모 보고 날리고 최종 6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시험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해됐죠?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4.5에서 6등급 애들은 보통 어디 많이 쓰냐? 가천대, 중앙대, 한국예대 다 논술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전문대가 나오죠. 이 정도 쓰면 합격해요. 전문대는. 그죠? 보세요. 학교가 좀 안 좋아지죠. 이렇게 그죠? 5.5에서 6등급 애들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전문대 쓰지. 전문대나 이렇게 지방으로 가죠.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반고 한 4.4등급에서 4.5등급이면 선생님은 과감하게 지고국수라고 합니다. 지고국 어떻게 가요? 갑니다. 보여줄게요. 여기다가 실타래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런 데를 보통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어떠한 상대치를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보자고요. 이거는 작년 육모 컷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도 봐도 되게 도움 돼요. 원점수 나오잖아요. 원점수 300점 만점에 요 정도 점수 냈을 때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10월달 사진 찍었어? 잘했어. 찍어도 돼. 10월, 그러니까 6월달, 10월달 시험 보고 나서 대략적으로 원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최고학과와 최저학과 있죠. 요런 데를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점수 300점 만점에 220이면 세종대를 쓸 수 있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가고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인데 보세요. 이런 느낌. 일반고라고 하면 뭐 이 정도 그냥 대략적인 거 알겠죠? 대략적인 거고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당 내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수시 누적이죠. 이렇게 학교에 이제 레벨이 갈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내신이 이 정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학교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학교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내신 알아야 몰라요. 알죠? 내신 알고 있잖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 딱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학년 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따가 3학년 때 여러분들 여기에 3학년 때 여기 상대평가 과목들이 있죠. 이렇게 이거를 해놓고 상대평가를 보면은 이건 자연계니까 탐구가 없잖아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를 또 하잖아요. 여기에 3학년에 여러분 리로에 들어가면은 나오죠. 3학년 때 내가 세계사, 뭐 국어, 언매 3단위, 수학 3단위, 확통 3단위, 미적 몇 단위 나오죠. 그리고 예상 등급을 여기다 넣으세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3학년 내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3학년 때 내신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부분 자체가 레벨이 잡히지 않겠니 얘들아? 그죠? 자 가볼게요. 3등급 중후반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노리세요. 이 학교를. 요새 많이 뜨는 데가 뭐 가천대, 인천대 이 중에서 가천대는 너무 올랐고요. 고평가고요. 인천대라는 학교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대, 경기대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점수대 좀 흐릿하죠. 이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명지대 같은 경우인데 보세요. 여기 교과 면접 전형 막 나오죠. 최저 등급 나오죠. 3점대. 이 3점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근데 현재는 명지대학교가 이 교과 면접 자체가 내신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명지대 같은 경우. 왜? 아까 얘기했죠. 학교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요. 근데 보시면. 그 다음에 명지대 여기 보세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최저 등급 자체가 3.39 2022년에 막 나와 있는데 내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변화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서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신이 내가 3점 넘어가요. 4등급 가깝다라고 하면은 명지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건데 보자고요. 요거는 4, 5등급 애들이 쓸 수 있는 학교들 정리해 준 거예요,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볼게요. 중요한 거 볼게요. 보세요. 여기 4등급, 5등급도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어요. 못 쓰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4.40, 4.45 쭉 나오죠. 이렇게. 그죠? 학교 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중요한 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볼게요. 이거 말고. 논술 얘기는 월요일 날 해줄게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해줄 테니까 이거 해줄 거고요.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종합 전형을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어디 학교에 다니냐, 어떤 내신을 갖고 있냐, 생기부의 질이 얼마냐, 얘네들의 상관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합 전형은 월요일 날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종합전형을 쓸 친구들은 본인의 생기부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좋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학교에 가서 수정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남아있잖아요. 맞죠? 좋은 기회니까 꼭 갖고 오세요. 자, 일단 보자고요. 이거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합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혹시라도.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 보면은 요새 좀 많이 보는 게 이 인성 중에서 공동체 역량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환경생태공학과 그 이화여고 친구가 고대 간 친구 있었죠. 그 친구한테 내가 뭐를 요구했냐면 너 저기 기숙사 생활 하지?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너 과를 바꿀 거니까 환경생태공학을 바꿨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사례를. 이 아영이라는 친구인데 봐봐. 아까 그 고대 간 언니 누나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자, 7월 19일자 제기다. 그죠? 7월 19일자. 자,
자, 여기서 보면 동아리 세특을 써야 되는데 이제 교내 실생활 문제 해결 측면에서 환기 호흡기 질환인데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불편한 점 설문조사해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개선점을 학교에 건의해라. 질병에 걸린다면 비염, 감기, 바이러스 전염, 최소한의 공기청정기 설치, 외기 공기청정기 도입 방안, 질병의 원인을 기숙사 내 시설에서 증명해라. 감염 경로를 기숙사 방 사진 촬영해라. 공기의 역학적 흐름 밝혀내라. 반드시 생기부에 작성해라. 그죠? 분명히 요구했죠, 선생님이 7월 19일 날. 그죠? 봐봐. 여기 보면은 8월 22일이죠. 근데 이게 한글이라서 지금 한글 파일이 여기 안 깔렸나봐. 한글 파일이 없나 보네. 선생님 노트북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에 보면 그걸 그대로 갖다 하고 보여줄게. 뭘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거를 딱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 생기부에서 가장 힘 줄 수 있는 거 몇 개만 딱딱 좀 잡아서 하면 좋은 거거든요. 다운받고 있어요.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는데 이 한글 파일에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A4 4장 정도로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갔거든요. 내신이 아까 떨어져 있는 내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대 환경생태공학을 합격을 한 거예요. 요새는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역량을 많이 보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기숙사에서 어떠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자 볼게요. 간단하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건대나 경희대 학업 역량을 좀 많이 보죠. 이렇게. 그리고 교과 성취도 뭐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뭘 보냐면 이수 성취, 관심에 대한 이해, 전공 활동 관련과 경험, 그 다음에 발전 가능 사고 태도라는 것은 리더십 창의성 보는 건데, 자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그냥 표로 보여줄게요. 아니 파일이 저기 종합전형 파일로 내가 옮겼나 보다 얘들아. 그거는 자 그러면 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말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활동, 2학년 때 자율활동, 동아리 이렇게 해서 뭔가 활동을 적어놨죠. 엑셀 파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 이렇게 다 적어보세요. 한번. 교과 세특에서도 적어보는 건데 이 친구는 어디나 봐봐. 어디인 것 같아? 무슨 과 쓰는 것 같니? 있는데 위에.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수의사가 갖춰야 할 경력이지 이렇게. 그죠? 이 친구는 경성고등학교야. 경성고등학교 들어봤죠? 경성고 학생 있어요? 경성고 니네 선배야 선배. 너네 아직 학교에 다 키우냐? 다. 안 키우지? 너네 선배인데 내가 얘한테 학교에서 봐봐. 여기 닭사요. 다 키워라. 학교에 다 키웠었어. 그때 네 선배가. 자 봐봐. 뭘 보여주냐면 자 수의사 진로 발표죠. 그죠? 잘 보세요. 다 적으세요. 생기부를 다 적어가지고 자 보자 어떻게 가는지. 자 곤충 행동 양식의 변화, 새로운 시작, 혼인 비행, 식물 곤충 조사, 유해나방 곤충, 유해나방 사육, 뭐 자꾸 키우죠. 그죠? 자, 활동이 묶여져 있죠. 자 곤충에서 유해나방 곤충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실험동물 마취, 스테로이드 부작용, 과학 윤리 쭉 나오죠. 요게 이렇게 갑니다. 케타민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어지죠. 활동의 유기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가능한, 그죠? 또 가죠,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구체적 성과를 이뤄냈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그죠? 나오죠, 이렇게 결과가. 자, 어려움을 겪지만 과정 설계가 쉽지 않았음에도 계속된 실패, 그러나 매 도전마다. 이과 같은 친구들은 실험을 하면서 뭔가 실험의 결과를 내야 돼요. 그 결과를 내고 내가 무조건 100% 성공했다라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쉽게 가는 건 쉽게 가는 거지만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1학년 때 과탐실에 보면은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계란 낙하 실험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할 건 없고요. 전기용동 같은 거 했던 친구들 있죠, 이과에서. 전기용동에서도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아서 뭔가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후속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직 2학년이고 시간 남아 있습니다. 생기부 작업 안 끝난 학교 많죠? 보통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후속 보고서 제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뭔가 여러분들을 낼 거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잘 보자고. 그래서 이 친구는 보자. 여기 나오죠.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신만의 확실한 주제와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합전형인데 선생님 제가 내신이 5등급인데 종합전형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알겠죠?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5등급 정도 돼가지고 내가 뭐 수도권 대학 가면은 일단은 수도권 대학 하나 걸어놓고 논술로 서울 쪽 걸어놓고 그렇게 정시를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설계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자고요. 더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학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서울 소재 일반고입니다. 여기 근데 네가 어디 학교라고 얘기를 이따 얘기할게요. 종교과 내신 보세요. 어때요? 3등급 정도 되죠? 국영수사 이렇게 3점 이렇게 3.14, 3.19 나오죠. 3.34 그죠? 이렇게 석차 등급 나오죠.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거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뭐 활동 이런 거 있어. 1학년 때 승민고, 2학년 때 뭐 이런 거, 독서 이런 거 했고요. 화법, 화작 이런 거 했고, 심화국어. 여기서 보면 무슨 과를 쓰는 거 같니? 문과 친구죠. 어디 무슨 과 쓰는지 어떤 거 같아? 국어만 모자라고 하면 잘 안 잡히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수학, 방송과 통계학, 마케팅과 매체 속 수학. 뭐 나오죠. 대략적으로 어떤 거 같아요? 뭐 마케팅, 뭐 탈관료제, 문과라는 거 알겠죠? 확실히, 그죠? 이 금방 학교입니다. 자, 영어 1학년 때 자신의 꿈 아나운서, 난민 문제, 미세먼지, 버킷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예전에 했었고 허드슨 나눔 이런 거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상담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뭔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중에 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딱 보면 뭔가 지 활동은 미디어 쪽이죠. 미디어 쪽이고 여기 뭐 행복, 테드 강연, 소비자와 매체 관련, 기억에 남는 뭐 위대한 쇼맨 소개. 여러분들 이 테드 강연 같은 거는 좀 하세요. 후속 보고서로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신의 전공에 후속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쉽고 무난한 게 테드 강연 보고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후속 보고서 쓸 때 전공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쓰면 좋은 건데 좀 이따 알려줄게요. 쓰는 방법도. 자, 봐봐. 얘는 봐봐. 무슨 거야? 분명히 방송 미디어 쪽이었죠. 근데 경희대 철학, 동국대 철학. 학교를 높인 대신에 과를 낮췄죠. 그죠? 3학년 때 바꾼 겁니다. 자, 숭실대 미래인재 정보사회, 상명대 상명인재 한일문화 콘텐츠, 가천대 지역균형 행정, 경기대 교과우수자 공공인재학부. 자, 여기서 어디 붙었을 것 같아요? 붙었으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머니 어디 붙었을 것 같아요? 숭실대. 숭실대? 이유는?
이유. 답이야? 네. 하나? 어디 붙었을까? 거기가. 성실이랑 상명대? 왜? 오, 그래? 좋아요. 상명대는 떨어졌어요. 한일 문화 컨텐츠잖아. 한일 문화.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컨텐츠잖아. 근데 이 지금 한국과 미국 뭐 일본의 컨텐츠 얘기가 별로 없잖아. 아예 없잖아. 호주승강 이런 얘기 나오고. 경희대는 떨어졌고 동국대도 떨어졌어요. 철학. 왜? 학교를 높이면서 과를 낮췄다. 근데 얘 친구가 철학에 대한 걸 3학년 때 급조를 해서 넣었거든요. 떨어져. 어쩔 수 없다. 네, 그래도 쓰겠습니다. 학교 높이고 싶습니다. 썼어. 안 된다는 걸 그냥 너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근데 여기 붙을 확률은 0.1%다라고 해도 쓰겠대. 그러면 경기대 교과 호수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요 세 개, 여기는 붙었어요. 요 정도 내신으로 숭실대 미래인재가 된 거죠. 여기도 붙었어요. 근데 여기를 가야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현역대 같거든요. 선생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랄하고 있다. 소리. 근데 반수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야, 너 임마 모의고사도 안 나오는데 무슨 반수냐. 너 이게 너무 좀 건방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반수했는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 정도가 어디 학교인지 알아요? 남학생이겠죠? 요게 한일고등학교 정도의 스펙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최상위권. 서울 최상위권인데 요거는 인창고등학교라고 얘기해 줄게요. 인창고 가깝죠? 내신 좋죠? 그죠? 내신 좋죠? 이 정도 막 서예하고 스펙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자고요. 어디를 썼는지. 자, 서울대 일반 전형 1차 불, 연세대 하스 치추학, 고려대 학추정예 추학, 국제학교 최추학, 성균관대 정예 추학. 근데 봐봐, 중요한 거. 중앙대 국제정치 2차 불. 아니, 연대 고대를 붙었는데 중대를 떨어진다고? 이유 알아요? 이유 알아요? 아니, 연대 고대를 붙는데 중대를 떨어진다? 이유 아시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지문 면접이에요. 지문 면접. 논술형 면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짧게 주고 거기에 답변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대는 여기는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기부. 너 이런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브레진스키가 내가 다 시킨 거거든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대 유라시아 시각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브레진스키의 생각과 너의 지원자의 생각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네? 네? 그 뭐야? 안 믿는 거죠. 지가 했다라고 안 믿는 거죠. 면접 준비를 뭐만 많이 했냐면 지문 면접만 죽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털렸어요.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면접도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지문 면접 스타일이고요. 그 밑으로 대학은 전부 다 뭐야? 지문 면접입니다. 생기부에서 그러면 이과 쪽에 대한 이론 같은 거 막 물어보고 미적분에서 경사학원법 배우잖아요. 그런 거 수투에서 배웠죠. 경사학원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경사학원법에 대한 원리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아우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쉽지도 않아요. 면접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인창고 요 정도가 되면은 요 정도 간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 스펙 자체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고 자연 이 금방 학교죠.
이런 거 쭉 나오죠. 뭐 반장, 부반장 활동하고, 자, 이런 정도 내신 뭐 모의고사 이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를 썼어요. 이 정도 내신이면 어디 갈까요? 이 정도 내신이면 2.46. 2.46입니다. 잘하는 2.46은 괜찮죠?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이과. 이 근방 학교입니다. 붙었으니까 보여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학교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어디가 제일 높죠? 여기 붙었을까? 붙었을까? 지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교과전형이라 그랬죠? 교과전형에 뭐 본다 그랬어요? 스펙 본다 그랬죠? 광탈. 못 붙어요. 이거 때려주기도 못 붙습니다. 어디 붙었게? 너네 서울 과기대가 요새 뜨고 있는 거 아니? 정말 많이 뜨고 있죠? 권동호 밑으로 거의 그지? 국수문단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서울 과기대가 되게 좋은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장학금 받고 얘는 여기를 갑니다. 서울 과기대 첨단인재 AI. 여기랑 여기가 추합이 됐는데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를 갑니다. 어느 학교일까? 이 근방의 학교예요. 남자예요? 여자애 아닙니다. 남자애입니다. 어느 학교일 것 같아요? 남고겠죠. 그죠? 일반고야 일반고. 일반고. 어딜까? 광성고입니다. 광성고. 알겠죠? 자, 보자고요. 또 교과전형 보세요. 이 친구 1학년 내신 4.59, 4.37, 4.58 6월 모의고사 국수타 원점수 176점 300점 만점에 왜요? 잘하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점수를 받는 친구예요.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그럼 내신이 얼마 정도 되니? 4 중반이죠? 그죠? 4 중반. 이 친구는 교과전형으로 간 거예요. 9월 모의고사 6, 4, 4, 5, 5. 훌륭하죠? 훌륭한 친구죠. 그죠?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강원대, 삼척, 춘천, 건대글로컬, 고대세종, 한상기인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한국공과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공과대학으로. 자, 여기 2합 9 나오고 2합 7 나오고 갔을까 못 갔을까? 아니 보세요. 여기 6, 4, 4, 5인데 2합 8 그지? 2합 7 안 되죠? 그죠? 자,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강원대. 이 친구 어디 갔냐면 여기 갔어요. 강원대. 3합 12 맞춰가지고. 잘 간 거죠. 4점대 중반에 직업고 공대를 간 거잖아요. 그죠? 잘 간 거죠. 어떻게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줄게요. 자사고 케이스인데 자사고 케이스. 자, 내신 보세요. 내신 2.71, 2.43, 2.31. 이 근방의 자사고예요. 여기 너네 선배에 있어요. 3학년 수행 세트 때 미분 방정식 시언어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딱 보면 무슨 과 같네 얘들아. 여기 보면 긍정부정 알고리즘 파이썬 그죠? 이렇게 코딩 컴퓨터 베이스 정리 컴공이죠. 컴공 그죠? 컴공. 자, 여기서 보면은 뭐 나오죠. 이렇게 고대 컴공까지 한번 써보자. 쭉 써보자.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이 정도를 썼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내신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컴퓨터 공학이 점수 높은 거 알죠? 컴공은 되게 상위권 대학인 거 알죠? 상위권 학과. 그죠? 자, 알려줄게요. 여기를 썼는데 1차 됐어요. 면접 보러 갔어요. 얘가 앞에서 최저 잘렸어요.
예비 8번이었는데 7번에서 딱 끊겼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야, 이 등신아, 면접을 볼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얘기를 했어야지. 마지막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여기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해가지고 잔여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여기를 썼습니다. 재수하면서 반수하는 거죠. 반수. 그래서 다시 복수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 5번이었는데 자객이 딱 마지막 날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대 부분입니다. 이대. 어때요? 시간 남내 생각까지 하겠는데 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거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스펙 자체는 생기부나 이런 것들 자체는 생기부를 챙겨온 친구도 있고 안 챙긴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여러분은 몰라요. 그 부분은. 생기부를 챙겨왔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봤는데 너 안 챙겼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울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지? 채워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점수와 내가 갖고 있는 숫자들하고 생기부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시 위치가 내가 어느 정도 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설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생기부를 어떻게든 채워서 더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후속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으면 내세요. 무조건 제출하세요. 테드는 뭐냐면 하나만 설명해주고 정리할게 얘들아. 테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해줄게. 제일 쉬운 거야 지금 현재. 이거는 중앙고에서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나 이런 쪽에서 주제를 갈 수 있는 건데 봐봐, 잘 봐봐. 자, 강의를 보고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를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하여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강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3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너네 학교에서 이거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너네 때? 너네 되게 많이 시키는데 중앙고. 자, 여러분들 강의를 보고 선택한 이유. 그러면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활동에서 어떻게 돼? 추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활동을 진행하고 어떻게 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테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돼? 어떤 것에 자신의 요구 더 5G를 사용하는 불편한 점이 없고 그냥 봐봐. 흥미로웠던 부분 이유 3가지. 그 다음에 궁금했던 부분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결 어떤 자료를 찾아 조사해 보세요. 최소한 3개 정도를 가지고 내시면 돼요. 테드 강의는 4분에서 길어야 15분입니다. 그냥 그거 번역기 돌리세요. 챗 GPT 써서 번역기 돌린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후속 탐구 보고서를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리뷰하거나 근데 이상한 동떨어진 것 갖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기부에 나와 있던 마지막에 문구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내신 5등급 넘어가는데 의미 없는데요. 그래도 하세요.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3학년 때 내신이 극적으로 2등급, 3등급 오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거 정리하세요.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자, 고생했고요. 선생님이 월요일날 저녁 때 202호 치킨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201호 친구들하고 종합전형도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디테일한 걸 더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합시다. 알겠죠? 됐습니까? 궁금한 거? 질문? 없어요? 고생들 했고요. 아까 그 종이 어디?